어떤 나라든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다. 사막, 강렬한 색감, 화려한 패턴. 하지만 내가 직접 마주한 모로코는 익숙한 듯 낯설었고 그보다 훨씬 더 깊고 넓었다. 우리의 첫 번째 도시는 마라케시. 알라딘 영화 속 마을 같은 이곳은 실제로 007과 왕자의 게임이 촬영된 장소이기도 하다. 내가 생각하는 모로코의 모습과 가장 닮아 있었고 오감으로 느껴지는 혼란스러운 매력이 살아 숨쉬는 곳이었다. 프랑스 화가 자크 마조렐이 40년에 걸쳐 조성한 예술, 마조렐 정원. 너무 예뻐서 이 색을 다 훔쳐가고 싶어요. 이브생 로랑이 이 정원을 인수하면서 이곳은 예술과 식물, 패션이 결합된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이 선명한 파란색이 바로 마조렐 블루, 그녀의 버건디 의상과 찰떡이다. 푸른 벽과 선인장이 어우러진 정원을 지나 우리는 곧 끝없이 이어진 올드 메디나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고대 성벽 안 수백 년을 이어온 골목은 미로처럼 얽혀있고 지금도 수많은 상인과 여행자들로 숨 쉴 틈 없이 가득하다. 마치 어디선가 알라딘이 튀어나올 듯한 풍경 속 문득문득 마주치는 현지인의 일상, 전통공예, 향신료 냄새는 우리를 자꾸만 멈춰서게 만들었다. 동화 속 마을. 그러던 찰나 그녀의 목에 한 마리 뱀이 감겼다. 그녀는 잠시 당황했지만 녹화 버튼 소리에 인해 잠잠해졌다. 그렇다. 그녀는 프로였다. 모로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라베스크 문양. 젤리주라는 모자이크 기법으로 이루어진 끝없이 반복되는 곡선과 대칭은 신의 무한함과 완벽함을 상징한다. 벤 유세프 신학교와 바이아 궁전에서 그 섬세함의 절정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걸 진짜 사람이 만든 거야? 믿기 힘들다는 듯 비둘기가 중얼거렸다. 끝없이 펼쳐진 모래 대신 바위와 바람이 만들어낸 웅장한 침묵. 여기는 아가파이 사막이다. 모래 대신 돌과 바람으로 이루어진 이곳은 거칠면서도 묘하게 고요한 공간이다. 이곳에서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지만 역시 사막의 정수는 낙타 체험. 한정은 비싼 걸로 합니다. 오, 완전 멋있다 보여. 오빠 쿨톤이잖아. 지금 이렇게 하고 낙타를 탈 건데 이걸 하는 이유가 모래바람이 되게 세다 그래요. 떨어졌어 다시. 다시 해서 다시. 나 파란색으로 해야 될 것 같아. Beautiful, beautiful. 미? Yes. 오, 땡큐. 보라도 풀려서 다시 파란색으로 합니다. 나 근데 웜톤인데. Thank you. How can I say thank you with your language?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 잘한다. 이 오빠가 나한테 예쁘대. 나는 좀 살살해주셔. 아플까봐. You are beautiful. Keep it just 나 예뻐서 얼굴 안 가린대. yeah. 괜찮? 뜨거운 태양과 모래바람을 막기 위해 터번을 단단히 두르고 천천히 낙타 등에 오른다. 슬슬 해가 기울어가는 황금빛 사막. 낙타에 몸을 맡긴 채 걷는 이 순간은 그 어떤 말로도 다 담을 수 없는 감정. 네, 이제 낙타 체험이 끝났습니다. 오! 색다른 경험이었어요. 보라랑 저쪽 가서 이제 사막에서의 노을을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빛이 확실히 달라요. Sending you big hugs. Love you.
저기 우리 로비잖아. 되게 예쁘지? 오늘 저기서 저녁 먹을 거야. 맞아. 저기서 술 한잔 하면서. 저는 화이트 와인 시켰어요. 화이트 와인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왜 안 물어봐줘요? 오빠 뭐 시켰어? 난 뭘 것 같아. 위스키. 그리고 사막 한가운데서의 특별한 저녁 식사. 그렇게 모로코에서의 첫날 밤은 깊어져 갔다. 둘째 날, 우리는 마라케시 외곽의 아틀라트 산맥을 따라 달렸다. 그 끝에 자리한 카스바 타마도트. 이곳은 2025년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최고의 장소 중 하나로 자연과 전통이 조화를 이루는 럭셔리 부티크 호텔이다. 마치 게임 속 한 장면처럼 공주님의 별장을 연상케 하는 이곳은 환상적인 수영장과 정원이 펼쳐져 있었고, 그 너머엔 베르베르족 전통 텐트를 모티브로 한 객실이 자리 잡고 있었다. 카펫과 쿠션, 작은 어메니티 하나까지 베르베르의 숨결을 느낄 수 있었다. 조금 더 아틀라트 산맥을 따라 올라가면 베르베르족의 삶을 이어가는 이물릴 마을을 만날 수 있다. 고요한 산의 공기와 정겨운 사람들 속으로 힐을 신고 산맥을 오르는 그녀가 보인다. 허벅지에 알싸한 고통이 올라올 때쯤 우리는 카스바디 투부칼 호텔에 도착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선정한 세계의 특별한 숙소 중 하나로 지속 가능한 운영과 베르베르 전통 보호 활동으로 인정받고 있는 호텔이다. 바람을 타고 활공하는 알파인 초프를 보았을 때는 이곳이 마치 게임 속 마을처럼 느껴졌다. 여기는 라바트, 모로코의 수도이다. 대서양이 시원하게 펼쳐지는 우다이아 요새에 서면 마라케시와는 또 다른 지중해의 여유로운 분위기가 느껴진다. 골목길을 따라 내려가면 스페인 양식의 안달루시안 공원이 모습을 드러낸다. 정원 곳곳을 누비는 고양이들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발걸음을 붙잡는다. 모하메드 5세 묘소. 독립영웅이자 국민의 아버지로 불리는 모하메드 5세 국왕을 기리기 위해 지어졌다. 순백의 대리석, 정교한 아라베스크 문양, 묘소를 지키는 근위병의 모습. 이곳은 단순한 무덤이 아니라 모로코의 정신과 품격을 담은 공간이다. 그리고 팔로워 한 명 추가. 땡큐. 라바트의 마지막 일정은 선셋보트였다. 궁금한 건 못 참는 경식스. 귀엽고 선장님의 노를 빼서 직접 저어본다. 계자레를 맴도는 듯한 느낌은 왜일까? 이렇게 뱃속에서 라바트의 하루가 저물어갔다. 아니 아저씨 이거 어떻게 좋은 거예요? 셋째 날, 우리의 여정은 폐지 전경이 내려다보이는 보르주 수드 전망대에서 시작됐다. 한때는 요새였던 이곳은 이제는 일출과 일몰의 명소로 사랑받는 곳이다. 올드 메디나로 들어가는 관문, 바브부 줄르드이다. 문 앞면의 파란색은 페즈 블루를, 뒷면의 초록색은 이슬람 문화를 상징한다. 도예의 도시답게 골목마다 장인들의 손길이 느껴지고 찬란한 색감이 어우러진 수공예 품들이 시선을 끌었다. 19세기 왕족의 궁전이었던 무네비궁. 이곳에서의 점심 식사는 단연 독보적인 경험이었다. 천장에서부터 바닥까지 모든 구간이 예술이다. 인스타에서 한 번쯤 봤을 두무질 공방. 생가죽을 가죽으로 만드는 이곳은 비둘기똥과 동물 소변을 활용하는 전통 방식으로 유명하다. 냄새가 좀 있어서 이 앞에서 민트를 줍니다. 그 냄새는 꽤 강렬했지만 시골 냄새에 익숙한 나에겐 오히려 정겨웠다.
모로코 북부에 위치한 소도시 셰프샤오엔. 멀리서 보면 평범한 상간 마을처럼 보이지만 이 도시의 진짜 매력은 가까이 다가갈수록 더 짙어진다. 와. 여행 전문가 그녀와 함께 파란 도시를 걸어본다. 샤프쉐우엔인가? 샤프샤오엔에서는 택시가 파란색, 마라케시는 노란색, 해주가 빨간색이었나? 이 모로코는 색을 굉장히 중요시 하는 것 같아요. 나는 이 나무에 열려있는 오렌지가 너무 신기해요. 엄청 뽀송뽀송한 그 빨래 냄새 날 것 같은 그런 동네예요. 파란색으로 뒤덮인 메디나. 셰프샤오엔이 스머프 마을로 불리는 이유이다. 태어나서 이렇게 많은 파란색을 처음 봐요. 마라케슈와 페즈와는 또 다른 조용하고 평화로운 분위기. 골목 하나하나가 포토스팟이라 발걸음이 쉽게 나아가지 않는다. 이제 그녀와 함께 추억의 커플샷을 남겼. 천천히 골목을 걷다 보면 만날 수 있는 우타엘 하만광장. 소박한 카페와 현지인들의 여유가 어우러진 마을의 중심이다. 하루로는 도저히 부족한 셰프샤오엔. 시간이 허락됐다면 더 머물고 싶은 도시였다. 셰프샤오엔 재밌었어요. 와. 우리의 다음 도시는 탕헤르. 대서양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스파르텔 곳에서 일정을 시작했다. 이어 찾은 곳은 그리스 신화 속 헤라클레스의 전설이 깃든 동굴. 바다와 연결된 커다란 구멍은 아프리카 대륙을 닮았다고 알려졌지만 나는 오히려 입을 벌리고 있는 거인의 얼굴처럼 느껴졌다. 유럽과 가까운 도시답게 탕헤르는 모로코 전통과 유럽 감성이 섞인 코스모폴리탄적인 분위기를 풍긴다. 살짝 더 휴양지 느낌이 강한 이곳은 솔직히 일주일은 더 머물고 싶었던 도시였다. 아쉬움을 뒤로한 채 우리는 고속철을 타고 마지막 도시 카사블랑카로 향했다. 모로코 최대 도시이자 경제의 수도 카사블랑카. 헐리우드 영화 속 낭만과는 조금 다른 더 거대하고 비즈니스적인 분위기의 도시다. 그 거대함은 바로 이곳 하산 2세 모스크에서 절정에 달한다. 대서양 바다 위에 일부가 떠있는 구조. 축구장 5개 크기의 규모. 아프리카 최대 그리고 세계에서 5번째로 큰 모스크. 그 압도적인 존재감은 실제로 마주했을 때 더욱 선명하다. 길지만 짧았던 모로코 여행. 아프리카의 낯선 땅에서 만난 새로운 문화와 정겨운 사람들. 이번 여행은 유독 강한 색채와 함께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다. 세상은 넓고 여정은 계속된다. 우리의 다음 목적지는 어디일까?